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내일 일본으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후쿠시마 현장을 가서 보고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가기 이전에 일단 먼저 일본에서 농산물 관련된 그 조사 수치가 나서, 이건 일본이 한 겁니다. 네. 근데 25% 이상이 방사능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네,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농산물의 21%가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검출률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일단 표본을 줄이려고 점점 조사를 안 해요. 네, 그럼에도 계속 검출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종류별로 보면 수산물이 3%, 농산물 21.1%, 축산물 2.6%, 야생육 29%,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좀 오염수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이건 육지에서 나는 농수산물인 거예요. 농수축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 경로가 달라요. 이거는 지금 자글자글 끓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로에 뿌린 물들이 수증기가 된 거고, 이게 흘러내려가고 비나 지하수나 분진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고, 그거를 식물들과 동물들이 먹어갖고 생겨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해산물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야, 이거. 다 농산물인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대기 중에 올라오는 오염 물질에 대한 농도는 농축돼 있는 오염수에 비해서 그 농축도가 매우 낮으면서 꾸준하다는 거죠. 즉 수증기들이 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응축수 형태로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필터링 해갖고 골라서 갖고 있는 오염수보다는 훨씬 얕은 수준인 건데, 오염원이 이 안에서도 이마만큼의 방사선들이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는 이 배출이 21%가 농산물에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79%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올랐는데 그 중에 농산물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런 농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수치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검출됐을 때 위험성 있는 수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안에서도 50에서 100 종류별로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이 10베크렐까지 농수산물에 대한 이 방사성 규제가 이제 제한돼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슬그머니 50으로 올렸다가 현재 100베크렐까지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거 수치를 올리고 있는 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서 일부 검출이 되더라도 그 이하는 통과시키겠다라는 면에서 이거 내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일본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조사에 따르면은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이 능이버섯인데 1,500베크렐입니다. 이건 먹으면 죽어요, 바로. 이거는 국내 기준 100이라고 했잖아요. 기준보다 15배가 높아, 버섯은. 외국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 5나 10 이하입니다. 네. 송이버섯도 290, 버섯류가 다 230 막 이래. 그리고 수산물 산천에서 170. 이렇게 다 우리 기준보다 높아요, 다. 특히나 임산물에서 이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탈지에 비가 내려갖고 물에 고이면 낙엽이라든지 토층에 흡수가 돼가지고 농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임산물들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온 것들을 보면 뭐 송이버섯, 각종 버섯류, 고사리의 일종의 뭐 고비, 이런 것들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비 770, 두릅 370. 와, 두릅과 300, 죽순 27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물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세상에. 두 번째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민물 수산물이에요. 산천어, 잉어, 송어, 장어. 그러니까 민물 양식을 하거나 이 민물에서 키우는 물고기들 안에서도 170베크렐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해양수를 오염을 방류하면 훨씬 더 진한 것들이 풀려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해양 오염은 육상 오염보다도 훨씬 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일본 정부가 감추고 감춰도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만큼 나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일본 후생 노동성이 이거 한 거예요. 검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문제는 이게 10년 동안 농축된 상황 하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10년 된 거예요. 사고 난 12년 된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게 앞으로도 30년간은 계속 나올 거고요. 반감기가 30년이니까. 30년 돼야 절반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는 거고, 자, 지금 있는 거는 수증기를 통해서 증발되고 있는 건데, 만일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용융돼가지고 완전히 원자로가 녹아버리면 이게 암석을 녹이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1000도가 훨씬 넘는 2000도 가까운 이 뜨거운 핵물질들이 지하수 수맥하고 닿아버리면 그 상황에서 원자 폭발에 비근할 정도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그 수맥이 이 뜨거운 거에 닿으면 부피가 1700배 이상으로 늘어나 버린다고. 그러면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진짜 오염물들이, 그러니까 물에 묻어가지고 그 안에서 흡수된 게 아니라 진짜 오염물들이 온 일본 안에, 온 대기 안에 퍼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핵폭탄 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면 이미 퍼진 거예요. 이미 방사능으로 그렇지. 일본이 다 오염이 돼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오염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을 많이 가? 이걸 뭐 폐가 체험하러 가는 거야? 일본이 없어질 걸 알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보려고? 방사능 맞으러 갑니까? 와. 와. 이게 무슨 선탠 하듯이 가서 뭐 맞고 오면은 관절염에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우리 기준으로는 일본산 물품들, 식품들은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오염수 방류할 거잖아, 또. 그 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거잖아. 이런 어떡할 거야? 상황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쿠시마 후산물 가격이 8천억 원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진짜. 알게 모르게 많이 들여왔어요. 8천억이면요, 우리 정부가 안 사주려고 거부권 썼던 양곡 3% 들어가는 비용이 6천억이에요. 5%로 늘려봐야 1조 원, 1조 1000억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비용인 겁니다. 근데 8천억 원어치 일본 수산물을 사주면서 6천억짜리 양곡 수매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때린 나라가 이 나라라고. 24조 원은 미분양 아파트 사준다고 지금. 재경부 허락도 안 받고 이게 저 돈을 빼갔어요. 뭐 얘기가 좀 튀고 있지만 지금 한국은행 안에서 불법적으로 정부가 인출해서 갖다 때려박은 돈이 21조 원인가 23조 원인가 그 정도로 이미 벌써 갖다 썼더라고. 한국은행 돈을 무단으로 갖다가 지금 48조 원입니다. 그렇지. 48조 원 갖다 온 돈을 한국은행에서 이미 빼다 썼더라고. 그러면서 양곡 관련된 돈만 6천억 정도밖에 안 들 거를 거부권을 쓰고 있는 정부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가는데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용균 의원이 갑니다. 근데 일단 양이원영 의원이 속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좀 갑니다. 그렇죠.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서 해양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있는 오염 현장을 확인도 하고 또 현지인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더 탐사 같이 간다고 하죠. 네, 더 탐사해서 같이 가는데요.
이게 이제 왜 가냐는 문제 얘기를 들어보면 더탐사 이미 후쿠시마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가려고 하는 동선하고 후쿠시마 동선이 이미 갔다 왔던 동선이 똑같이 맞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가이드 겸 언론 보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KBS, MBC는 왜 안 따라가는 겁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안 데리고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걸까요? 따라가는 그래도 기자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없을라나? 누가 됐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자 현지 일본 대사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대사관도 지금 도움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도쿄전력 같은 핵심 가해자나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못 만난다 그러고 지금 실실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들은 그러는 거죠. 거 가봐야 너 만나지도 못할 건데 굳이 왜 가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이 어서 오세요 그러고 얘기하면서 자 이거다 이게 피해 상황이 이래요 뭐 보고서 내줄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시민사회 안에서의 뭐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언론인들 상대로 일본 내에 또는 일본 내에서 국내 언론인들 상대로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갖고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이 피해를 지금 안고 있는 후쿠시마 지방 의원들 이 사람들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인근 근처에 있는 현지민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공동 진료소 같은 데를 직접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AIEA도 실패했는데 IAEA도 실패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갔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뭐 충격적인 탐사나 정보들을 빼올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라도 가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는 의회는 다수당 민주당은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야 일본 안에서도 이런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라도 어떤 형태로든 제휴가 되고 의견을 합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부가 먼저 이렇게 사찰을 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서 뭘 하든지 해야 돼. 근데 지금 뭐야? 대통령 가서 다 이야기 다 듣고 와가지고 그런 말 없습니다. 사실과는 다릅니다. 말 피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민주당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당 지금 국민의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만약에 후쿠시마 수산물 오면 국민의힘 다 먹을 거야? 제일 먼저 먹여야지. 용산대 다 그 후쿠시마 수산물 다 그걸로 도배할 거야? 안 먹을 거잖아, 니들. 아니 지금 윤석열은요 대선 후보 시절에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그거 지진 나갖고 쓰나미 나서 침수되고 그런 거지. 그 방사능 피해는 직접 없잖아요. 이런 개소리 또 시전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다고 했나? 방사능도 누출이 안 됐다 노출 했나? 안 됐다고 뭐,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고 얘기했지.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 없다 그랬어. 심지어는 일본 의원들한테 자기가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럼 대통령이란 놈이 이러고 있고 여당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당이 아무것도 하니까 야당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바뀌었어. 이 정도로 할 거면 뭐해? 집 꺼냈냐?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아니 심지어 4월 4일에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입니다. 일본에서도 50%가 넘는 거지. 절반 이상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윤석열은 가서 우리 국민을 이해시키겠다고 했잖아. 야당을 이해시켜 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무능하고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무능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하거나 처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법이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빈 부지에다가 탱크를 더 지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더 오염수들을 모아놓을 수 있어요.
문제는 더 짓고 더 모아놓으면 관리 비용이 올라가니까 도쿄 전략이 망한다라고 징징대니까 정부에서도 그럼 하게끔 해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도쿄 전략이 돈을 많이 주나 봐요, 의원들한테. 그게 아니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니네 땅을 파세요. 니네 땅을 파갖고 안반의 빈자리 이런 데다가 흘려 넣으라고. 응? 일본 지각 밑에를 파보면 원래 그 화산섬이라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되지 않은 공동 부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 땅 밑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 땅 밑에다가 물론 저기 화산 폭발 일어나갖고 사고 나는 것까지는 난 모르겠고 일단 저장을 하려면 책임지고 니네 땅 밑에다가 땅을 파갖고 하라고. 근데 지금 일본이 4월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지금 4월이거든? 빨리 해야 돼, 빨리. 근데 정부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대만이랑 중국까지도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우리만 죽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만 손 놓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말로 방해하고 있지만 나한테까지 오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럴 걸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피해를 막 봐갖고 막 검출이 되고 막 이렇게 위험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야 이제 방류 그만해. 자칫하면 우리까지 오겠다. 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잠한데 딴 나라에서 뭐라 그러겠어. 일본이 우리 핑계 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바로 가까이 있는 한국도 조용한데 니네 당해보지도 안 해놓고 무슨 오염이 간다 그래.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일단 물에다 풀어봐야 하는 거지. 이 지랄이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미리 이런 오염수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세팅을 해갖고 이 검출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검지 장치, 감시 체계를 갖춰야 돼요. 쟤네들이 강행을 한다고 치면. 왜냐하면 강행을 안 해도 계속 오염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거 할 능력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안에 부위들이라 그러죠. 부표들이 지금 이 제주도 남부 해상을 비롯해갖고 일본 주변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거기다가 방사능 검출 관련된 탐지기 하나씩 더 걸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쪽으로 방사선 관련된 그 노출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뭐 방지는 안 되지만 검출 방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건 고의야. 미필적인 고의야. 알게 되면 골치 아플까봐 조사를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